안녕하세요. AI는 사랑은 착한 뼈다귀를 꿈꾸는가를 발표하게 된 네코동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넥슨에서 8년차, 네코동이 만들어진 지 5년차, N3C가 시작된 지 5년차이고요. 취미는 아무 말 하기고 특기는 상상하기입니다. 한마디로 AI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발표 제목부터 AI는 사랑은 착한 뼈다귀를 꿈꾸는가라는 게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비문이잖아요. 예상을 하셨듯이 필립 K. 딕의 1968년에 출간된 소설인 안드로이드는 전기향의 꿈꾸는가? 라는 소설의 패러디한 제목이고요. 이 소설의 배경이 2019년 샌프란시스코인데 벌써 2020년이 되었네요.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건 제가 어떤 어, 좋은 논문을 추천받게 되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논문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면서 만약에 AI들이 꿈을 꾼다면 이런 어떤 랜덤 노이즈를 통한 이미지, 색상들을 보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지가 아닌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이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논문이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제목 중에 있는 그 사랑은 착한 뼈다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단어의 조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억신이라는 종족이 아, 사용하는 굉장히 불규칙한 단어의 조합인데요. 즉 아무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 중에 굉장히 반가움을 표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너무 반갑네요. 저는 사실 영도빠는 아닙니다만 어, 그 약간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영도 작가의 사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냥 TMI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영도가 집필했던 한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에 나온 두억신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신을 잃은 종족이고 이 신이 정해줬던 규칙을 다 잃어버려서 형태도 언어도 외형이나 특징 같은 것도 모두 불규칙한 개별 개개인이 랜덤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종족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감이 왔죠. 이 덕업일치를 할 시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두억신이 니름 기계라고 하는 아무 말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해보자. 사실 이건 이런 랜덤적인 요소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른 인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무한 원숭이 정리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 확률적으로 아주 제멋대로 타자를 치는 이 침팬지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전체를 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우연을 랜덤적인 요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어,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차맨의 그런 기원을 담아서 이런 걸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엔모 동아리에서 기술 채널에서 아주 핫하던 바로 그 기술 한 번쯤 프로그래머라면 손가락 담아보고 싶던 바로 그 기술 여기 이렇게 슬랙에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 GPT-3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만든 GPT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된 모델이고요. 굉장히 강력한 자기 회귀 모델이라고 알고 있고 4,990억이라는 거의 인터넷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데이터 모델로 해서 이 중에 선별을 한 데이터로 1,750억 파라미터를 가진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모델이고요. 요즘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시는 AI 라이터나 AI 작곡가나 작사가나
혹은 게임을 만들어주는 AI 던전 같은 것들이 다 GPT-3를 이용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제목을 보시면 큰 힌트가 될 수 있듯이 Language Models are Few-shot Runners라고 해서 Few-shot 혹은 원샷 아니면 아예 제로샷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데이터 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튜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GPT-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이 전혀 없이 가중치 변화 없이 그냥 파인 튜닝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마법 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리기는 했었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어로 3달러를 더하는 버튼과 5달러를 출금하는 버튼 그리고 나에게 내 은행 계좌를 보여줘 라는 식으로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어로 문장을 완성하면은 그거에 대한 UI를 생성해주고 그 UI에 대한 코드를 리액트로 만들어주는 요런 예제가 저는 임팩트가 가장 크더라고요. 나의 밥그릇이 점점 없어지는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재미있는 예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GPT-3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좀 튜토리얼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것도 찾아보고 여기 설레는 마음으로 스타를 누르고 별님과 달님에게 빌었어요. 제발 잘 진행이 되기를 쉽게. 네. 그래서 제가 막 스타 찍고 막 클론 뭐 받고 포크 뜨고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한 AI 전문가께서 아 근데 GPT-3 한국어 기반이 아니라는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눈물을 마시는 새는 한국 배경 판타지 소설의 주옥신이 한국말을 쓰는데 전혀 적용을 할 수 없는 예제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보려다가 결국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된 여러분 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GPT-3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모델인 GPT-2의 한국어 모델을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좀 유명했었는데 그 인공지능인지 실제 사람인지 구분을 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페이크 뉴스가 양산될 걸 걱정해서 오히려 전체 완벽한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쪽도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고요. 친구는 퓨샷 러닝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좀 그 두억신이가 하는 말들, 그 소설 속에 나왔던 대사들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한 퓨샷 학습을 한번 시켜서 파인 튜닝을 해보자라는 작은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기반으로 된 GPT-2 모델을 이제 SKT랑 아마존이랑 글룬 NLP 팀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기 요 기터브 주소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데모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어절어절을 작성을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단어가 올지 후보군을 추천을 해주는 이런 데모를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학습용 장비랑 인터넷 그리고 그 파인튜닝할 데이터 그리고 손가락 약간의 파이썬 지식 끈기와 시간이 필요하고요. 머신러닝 학습용 장비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 CPU보다는 이제 GPU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드디어 RTX 3090을 지를 때가 된 것인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다나와를 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툴이 있더라고요. 구글 콜랩이라고 무료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뭐 사용도 GPU랑 TPU랑 쿠다랑 다 지원하고 테슬라 T4 사용할 수 있고 램도 13기가나 되고요. 그 대신 그 최장 세션 유지할 수 있는 타임아웃 시간이 12시간이어서 이 12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아예 세션이 끊기고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90분 동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자동으로 세션이 끊긴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되어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콜랩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파일 열듯이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했던 아이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냥 기존에 노트북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파이썬 쓰셨던 분들은 이런 대화형으로 쉽게 명령어를 실행시키실 수 있고요. 지금 네, 쿠다 버전이랑 뭐 다 나오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코 GPT-2로 챗봇을 만든 예제가 있어서 요거는 그 옛날에 저희 심심이라고 한국형 챗봇 기억하시려나요? 그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코 GPT-2와 챗봇 데이터 공개된 한글 챗봇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약간 한 예제고요. 이게 구글 콜앱 튜토리얼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이제 대화형이니까 좀 더 재밌고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조금씩 내가 뭐 필요한 요소들만 바꾸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쭉 이제 제가 테스트하려고 약간 바꿔본 설정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가진 그 미약한 두억신이 대사들, 언어들, 단어들을 이제 그냥 적당히 약간 좀 바보 뭐 같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규모부터 돌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고 물론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을 하시다시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습이 되지는 않았어요. 워낙 그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인지. 하지만 저는 첫 번째로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주는 이런 두억신이 니름 기계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그냥 토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놀기에는 괜찮은 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눈물을 마시는 새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설에서도 이제 유해 폭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억신이의 시체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폭포인데 이 폭포가 자아를 가지게 되어서 그 가장 밑으로 떨어진 두억신이가 다시 위쪽으로 걸어 올라와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어떤 자아의 덩어리 이런 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아주 우연한 무언가가 탄생을 해서 무언가가 특별한 무언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GPT-2로 진행을 했던 게 약간 아쉬워서 GPT-3 한글 모델을 통해서 또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해보면 결과를 얻어보면 더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았고요. GPT-4, GPT-5, 뭐 GPT-42까지 나와서 저희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은 생각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상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